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얼마 전 어저께죠, 1월 6일 캐논의 새로운 플래그십 DSLR 카메라인 1DX 마크3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2-3일 전에 미리 캐논 루머 사이트에서 스펙이 유출되었기도 했는데요. 영상 기능 부분에서 캐논이 일명 금나누기 또는 기능 제한을 걸었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해외에 엠버거가 풀린 리뷰들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한번 간만에 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메가픽셀 풀프레임 CMOS 센서에다가 디직스 X 프로세스를 장착을 하고 메카니컬 셔터로 최대 초당 16프레임, 라이브 뷰 일명 미러리스 모드로는 초당 20장까지 촬영이 가능한 연사 능력이 매우 훌륭한 우수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 파일 버퍼는 무려 1000장 이상이어가지고 연사를 정말 맘 놓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버퍼가 클리어되는 동안 사진 리뷰나 카메라 동작이 얼만큼 되는지는 실제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퍼 클리어 동안 그 다음 촬영이 안 된다면 연사 능력은 반쪽짜리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건 실제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SO는 100에서 102,400까지이고 확장 ISO는 50에서 819,200으로 전작 대비 한 스탑 정도 넓어졌고요. 저조도 노이즈 컨트롤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로 파일도 아직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나중에 출시가 된 후에 필드에서 실제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학식 뷰파인더의 초점은 191개의 크로스 타입 그리고 얼굴 추적과 두상 검출 오토포커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딥 러닝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추적 능력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역시나 필드 테스트가 필요해 보여요. 라이브 뷰로 촬영을 할 때는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로 눈 검출, 아이 디텍션 오토포커스 또는 3869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정확히 포커스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EOSR의 최신 포커스 검출 능력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매우 정확하고 업계 탑 클래스의 시스템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카드 슬롯이 바뀌었는데요. 2개의 CF 익스프레스 카드로 바뀌었고요. 이 친구들은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어서 고용량의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저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새로운 저장 장치다 보니까 가격대가 다소 높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빨라진 저장 장치는 1DX 마크3의 영상 능력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K 노 크롭 영상을 4장으로 60프레임까지 그 외에 8비트, 10비트, 12비트 로 영상까지 다 촬영할 수 있는 4장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특히 5.5K의 로 영상과 거기에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급 최강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30프레임까지만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를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의 50에서 60프레임은 매뉴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뉴얼로 사용을 할 때는 피킹과 포커스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60프레임에서 5.5K, 4K에서 60프레임에서 듀얼 픽셀이 없다고 하니까 영상 커뮤니티에서는 엄청 까이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까일만한가 싶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니의 알파9 마크2와 맞먹는 연사 능력에다가 A7S2나 A7 마크3의 영상 능력을 합쳐도 1DX 마크3의 능력에 못 미칩니다. 영상 부분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소니의 경우 4K 30프레임을 8비트로 찍는 게 최대이고요. 그것도 더운 여름에는 선풍기를 대고 써야 할 정도로 발열 컨트롤이 약간 아쉬운 그러한 바디죠.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Z6도 닌자랑 합쳤을 때 4K 30프레임 로 영상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외장 모니터를 따로 사고 배터리와 저장 장치, 케이블 등등 여러 액세서리가 많아져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구성이죠. 니콘, 소니 둘 다 내장 풀투투 10비트는 지원하지도 않고요. 근데 1DX 마크3는 풀투투 10비트 내장 녹화뿐만 아니라 로 영상도 크롭 없이 듀얼 픽셀 기능과 함께 4K 그리고 5.5K 30프레임까지는 전부 다 풀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크랍 모드 4K로 들어가면 60프레임까지 오토포커스, 듀얼픽셀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논크랍 5.5K, 4K, 50에서 60프레임만 듀얼픽셀이 안 된다는 게 바로 단점이에요. 자, 프로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발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부러 듀얼 픽셀 기능을 막아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 영상 찍는데 발열 때문에 갑자기 카메라가 다운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캐논은 그 기능의 안정성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 픽셀을 막아놓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른 비슷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S1H도 바디를 두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장 팬을 넣고 발열 통풍구를 만들어 놔야 기능이 제대로 됐던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 로 촬영이 안 되는 게 S1H니까 1DX의 듀얼픽셀 기능 제한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나소닉 S1H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친구가 로 촬영을 하려면 닌자로 외장으로 찍어야 되고요. 내장으로는 10비트 푸트 촬영이 되는데 컨트라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AF가 듀얼 픽셀에 비해서 조금 딸리죠. 그래서 30프레임 이상에서 컨트라스트 오토포커스로 10비트 폴트2를 찍는다고 할 때 파나소닉의 S1H가 1DX 마크 3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F를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1인 촬영일 때 사용을 합니다. 브이로그 촬영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짐볼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포커스 플러가 없는 경우, 영상 촬영에서 포커스 잡는 정석은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 포커스인데 1DX에다가 5.5K 로 60프레임에서 수동으로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6K 60프레임을 풀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기기는 지난달 출시된 C500 마크2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네마 카메라인데 따지고 보면 그 친구는 사진을 또 못 찍어요. 그래서 1DX 마크3는 연사 능력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디에 C500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성비 최강의 바디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초에 1DX 마크3가 영상 전문 바디로 나온 게 아닙니다. 1DX 마크3는 오리지널리 프로 사진가들을 위한 바디예요. 스포츠, 와일드라이프, 웨딩 사진, 프레스 사진, 그리고 기타 연사 능력이 필요한 필드에서 전문가들, 프로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플래그십 바디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 본래 의도이지 않나 싶어요. 영상을 메인으로 갔다면 시네마 카메라에 포커스 블러, 조명 등등등 풀 크루로 만들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라기보다도 사진이 메인이고 그런데 영상까지 1인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를 대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남초 플랫폼이고 영상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상의 어떠한 까다로운 부분을 이 DSLR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카메라로 영상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점을 다 제외하더라도 내장으로 8비트, 10비트 로 영상까지 그리고 로 영상을 30프레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게 가능한 건 1DX 마크3가 유일합니다. 5.5K의 60프레임은 어떻게 보면은 필살기, 부스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 60프레임이 4K로 필요하시면 크랍 4K로 하시면은 AF와 함께 촬영이 가능합니다. 되려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게 크랍을 하게 되면 망원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EOS R 때처럼 크랍이 되려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던 캐논의 로 영상 포맷은 캐논 시네마 로 라이트는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프리미어나 파이널컷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 C200이나 C500 다른 캐논의 롤을 찍으셨던 분들한테는 서브 바디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센서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디지털 손떨방이 잘 되고 또 렌즈에 손떨림 방지 장치가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센서 손떨림 방지가 없는 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긴 한데 센서 손떨림 방지가 있으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하지만 뭐 그걸 넣는다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 되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게 빠진 게 나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스위블 액정이 빠진 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스위블 액정은 정말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인데 차라리 5.5K가 빠지고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활용도는 스위블 액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카메라일까요? 만약 소니에 아직 발매되진 않았지만 루머만 무성한 A7S3가 나오고 뭐 거기에 6K에 막 60프레임 되고 막 내장으로 로우 촬영까지 되고 8K가 되고 뭐가 다 된다 하더라도 1DX의 연사 촬영 능력, 사진, 포토그래피 측면의 기능은 빠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사진 카메라에 영상 플래그십 카메라가 합쳐진 어떠한 그러한 끝판왕에 가까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작보다 한 200g 정도 가벼워져서 뭐 시중에 한 손 짐벌에 올라가는 크기입니다. 무게이기도 하고요. 뭐 로닌 S나 이런 거에 백팩에 짐볼도 넣을 수 있고 1DX 렌즈까지 넣어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행 크리에이터나 여행 영상,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바디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미화 6,500달러, 세전 6,500달러의 가격의 압박과 용량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바디 하나로 사진, 영상 끝판왕을 다 찍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려는 분들에게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1DX가 제 손에 들어와서 한번 리뷰를 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